안녕하세요. 카기레그리필이나 전략마케팅 기술부서의 이혜지입니다. 저는 오늘 SOS 출하 시스템을 통한 농장의 비육돈 수익성 개선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육돈 출하 품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앞선 세션에서 고비용 시대를 이기는 고효율 비육돈 관리 전략과 더불어 비육돈 사양과 사료효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좋은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비육돈 출하 잘 팔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내식 증가와 재난지원금으로 한돈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초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코로나19와 축산물 소비 동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한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소비자들이 한돈을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중복 기준으로 73%로 제일 많았고, 국산 여부에 대한 불신, 수입산과의 맛의 차이가 적음, 가격 대비 맛이 적음을 이유를 차례로 꼽았습니다. 이 소비자 설문 결과는 소비자들이 한돈을 비교적 저렴한 수입육 대비 품질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실제로 온라인 구매 후기를 통해서도 더욱 적나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8월에 실제 이사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육, 한돈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좌측이 캐나다 삼겹살에 대한 후기이고 우측이 국내산 한돈 삼겹살에 대한 후기입니다. 캐나다 삼겹살 100g에 1,500원대에 판매되고 있고요. 국내산 한돈 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산 삼겹살의 소비자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이 5점 정도로 높은 상황이고요. 국산 삼겹살이 부럽지 않습니다. 국산은 모양이 흐트러진 게 많은데 캐나다산은 일정하네요. 또 다른 후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한돈의 맛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렴한 맛에 구입하는데 맛이 있네요. 라는 후기가 관찰이 됩니다. 다음은 한돈 삼겹살에 대한 후기입니다. 일단 별점에서 보셔도 수입 삼겹살 대비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상세 후기에서도 이게 삼겹살이 맞나요? 비싼 돈 주고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앞다리인지 뒷다리살인지. 또 다른 후기에서는 최악의 삼겹살, 후회 막심, 절대로 구매하지 마세요 등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돈이 이런 반응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피드백이 한돈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가속화되었고 축산물 온라인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온라인 구매는 소비자들의 품질 평가가 구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의 후기는 곧 소비자들의 인식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돈의 인식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농장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장의 수익성입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한돈을 전달하는 것이 한돈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가장 확실하게 농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잘 파는 것, 고비용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이번 표는 2021년 7월부터 2년 동안 약 170여 농가의 비육돈 공제금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계절과 이슈에 따라 월별 변동이 있었지만 월 평균 도당 공제금은 6,030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6,030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비용이지만 앞으로의 6,030원의 의미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두당 공제금을 3,000원, 5,000원, 7,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으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농장 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제금이 5,000원이 넘는 농장이 전체 농가의 65%를 차지하고 심지어 10%의 농가는 두당 공제금이 2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공제금 구간에 따른 비육돈 두당 수익성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공제금 구간이 2만 원이 넘는 농장은 공제금 구간이 3,000원인 구간의 농장에 비해 비육돈 수익성이 약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를 지급률로 환산하며 약 4% 수준이고 사료값으로 환산을 해도 키로당 57원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같은 사료를 급여해도 왜 이렇게 출하 성적에 차이가 날까?
출하 성적이 좋은 농장은 무엇을 잘하고 있을까? 출하 품질을 개선한 농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품질을 개선했을까? 궁금증에 해답을 찾고자 카기레그리필이나 출하 성적 탑10 10개의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장을 관찰하고 함께 출하하면서 비교를 모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각 지역별로 6개의 농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케바케 사바사라는 문장 들어보셨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농장별로 농장의 형태, 사육 방식, 환경, 인력 구조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 다른 와중에서도 출하 성적이 좋은 농장의 공통점은 존재하였습니다. 출하 성적이 좋은 농장의 공통점은 SOS입니다. 소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균일한 성장을 하기 위한 영양 공급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출하 단계에서 선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농장이었습니다. 출하 품질이 좋은 농장의 노하우를 우리 카기레그리필이나 정 고객에게 널리 전파하고자 지난 9월 SOS 출하 품질 개선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SOS 출하 품질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비디오를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장에서 이제 고정비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과 우리 파트너와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출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려고 출하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항상 고객과 소통하고 판매 과장, 그다음에 딜러와 소통하면서 이런 품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6월달, 지금 출력 6월달 정도. 나오고 개수, 전체 개수 444에 이제 체중 나오고 지움, 고기가 되는 그 양. 체중별로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돼지를 맨 앞쪽에, 그다음에 중간 돼지는 가운데 두 방에, 그다음에 제일 작은 돼지는 끝방에다 지금 체중별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등골이 나오거나 위축된 돼지들이 있는데 사료를 따로 배합하거나 아니면 첨가제를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한동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채고자로 먼저 선별을 한 다음에 한 마리씩 개체별로 한번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거 체크를 계속하고 돼지를 보는 눈을 길러놔야 나중에 출하하는데 계속 큰 문제가 없고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금 직원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중 측정을 통해서 지금 나온 돼지가 키로수가 이제 115.5kg 정도. 지금 딱 규격등 출하하기 좋아서 방금 락카를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채고자를 통해서 저 크기랑 비슷한 개체를 한번 다시 또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통에 사료가 없죠. 전날에 사료를 이렇게 비워놓으면 돼지가 한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사료를 안 먹기 때문에 결식이 돼가지고 출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도축장으로 갔을 때 위내에 사료가 많으면은 이게 다 손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요. 또 지육률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꼭 결식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제 돼지를 골라서 출하를 하고 막 일하다 보면 그 작은 돼지가 나갈 수도 있고 큰 게 나갈 수도 있고 이래 되는데 사료회사에서 와갖고 이제 돼지를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딱 해주니까 큰 돼지, 작은 돼지 없이 똑같이 출하가 되니까 동네에서 이익이 오죠.
영상 잘 보셨나요? 소통, 역량, 선별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통, 역량, 선별 모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소통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소통 시스템 구축 방법과 이를 통해 농장의 출하 품질을 개선하여 수익성이 좋아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S 출하 품질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음 4가지 단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를 활용한 농장 출하 수익성을 분석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성 저해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농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워크 프로세스를 설정을 하고 네 번째 단계로 목표를 바탕으로 빠른 출하 성적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해 다음 출하에 반영합니다. 충청도 소재 4,500도 비육장에서 실제 SOS 소통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농장의 수익성을 개선한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인터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잘 나올 때는 뭐 잘 나오고 못 나올 땐 못 나오지만 그래도 평균 한 80% 정도는 출연료를 한 80% 정도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선별료는 거의 뭐 90% 이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김성민 부장이랑 많이 이제 얘기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산 받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등지방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등지방이었고요. 이제 등지방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규격이라도 좀 맞춰보자. 우리가 이제 그 1등급 박스 네모 안에 좀 많이 들어와 보자 해서 더 세심하게 좀 하게 됐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 전혀 이제 그런 거를 몰랐을 때는 실감이 별로 안 났는데 그냥 돈이 뭐 얼마 들어왔다 이랬는데 이제 그거를 보게 되고 이제 즉각적으로 카카오톡에 이제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그걸로 인해서 회의도 계속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진짜 완전 좋아지는 게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농장의 출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분석하고 소통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분석 단계에서 SPC 탑 출하 품질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장의 공제금을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규격 공제금이 높게 나타나서 선별 교육을 통한 도체중 규격을 맞추는 것을 1차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농장의 도체중, 등지방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등지방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급 출연율 개선에 앞서 도체 선별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등지방은 차차 개선하기로 하고 도체중 킬로그램을 먼저 맞춰 선별하는 선별률 95%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워크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설정, 선별 출하, 결과 공유, 피드백 순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출하 선별을 하고 매 출하마다 출하 담당자와 팜노트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며 정확한 피드백, 그리고 보상, 원인 분석, 개선 조치로 차후 출하 계획 수립 및 출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워크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바탕으로 빠른 출하 성적 공유 및 피드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 출하 결과를 왼쪽 그림에 보시는 팜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릭 한 번으로 두 번째와 같은 출하 분석서를 도출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SNS로 출하 담당자에게 함께 소통하고 다음 출하에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소통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출하 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은 출하 품질 개선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SOS에서 5에 해당하는 영양 시스템입니다. 영양 부분은 별도의 세션에서 며칠을 이야기하여도 모자랄 분량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영양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의 비육돈을 출하하기 전 선별 출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돼지가 균일하게 커준다면 선별의 효율도 좋아지고 돈방 회전율이나 돔근 흐름도 효율적이 됩니다. 즉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의 성장 곡선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균일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영양 관리의 핵심입니다. 비육 구간의 편차를 줄일 어린 영양의 투자, 체중 선별을 통해 일령이 아닌 킬로그램별 영양급이, 자돈 육성 비육 각 구간에서 최적의 영양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동근 내에 개체간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돈방을 별도 운영하거나 도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별도 출하하고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도 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하의 꽃 선별 출하입니다. 선별은 출하 품질 개선에 있어서 용의 눈을 그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SOS 출하 선별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지방 지육률 선별을 고려한 농장만의 목표 출하 체중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농장 상황에 맞는 선별 출하 계획을 세웁니다. 옷자란 돼지는 미리 출하하고 위축도는 별도 출하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농장 상황에 맞게 목측, 자동 선별기, 비육돈 스캐너 등을 활용해서 선별률을 높입니다. 출하 담당자는 목측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등 보상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장 상황에 맞는 절식 방법으로 절식 후 출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하 선별을 잘하는 농장에서는 각자의 농장에 맞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선별 출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출하를 담당하는 농장에서 자동 선별기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여 등급 출연율이 90% 정도 나오는 농장입니다. 세팅해둔 킬로그램을 바탕으로 목표 체중을 보일 시에는 출하대 쪽으로 문이 열리고 미달 시에는 다시 돈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회하는 문이 열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달된 돈에 대해서는 돈방으로 다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로 분리가 됩니다. 다음은 채고자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농장의 목표 출하 체중에 맞게 체폭과 채고를 고려하여 채고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설정하고 비슷한 돼지를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측입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지만 지금까지 채고자, 비육돈 체중 스캐너 등을 활용해서 출하 담당자의 목측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SOS, 소통, 영양, 선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길 에그리 퓨리나에서는 돈육 품질 관리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육률, 등지방, 환농, 등급 출연율, 절식 관련한 유형별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과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장에서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리나 뉴트리나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저희 영업 조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를 할 때 공을 퍽이라고 하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엑스포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가야 할 곳으로 움직인다. 단백질 공급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체육, 배양육, 수입육 등 한돈의 경쟁자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자리 잡고 있고요. 변화의 속도는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돼지를 생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서 한돈이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장기적으로는 한돈만의 견고한 시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은 한 해였지만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더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년 돈미션 3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